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어려운 이 지구 환경에 아이를 낳아놨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책임감과 미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비건이나 에코를 선택하는 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유별난 사람들의 일부의 선택이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사회에 대해나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알고잡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직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비건 가죽 소품 디자이너 유리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최유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막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친환경 에코 소품, 비건 가죽 소품을 디자이너하고 또 판매도 하고 작은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유리뉴 대표 최유리입니다. 비건 가죽은 사실 처음 들어본 워딩이거든요. 네. 비건 가죽이 뭐예요? 동물을 해치지 않고 가죽처럼 이제 식물성 셀룰로즈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가죽처럼 섬유화한 거예요. 그래서 질감은 약간 가죽 같은 느낌이 나고 또 가죽의 이제 장점이 천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기도 되고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어떤 시간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멋이 든다라는 건데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방수도 되고 좀 경량성도 있고 환경도 해치지 않는 이제 그런 소재를 식물성 가죽이라고 사실은 이제 가죽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동물의 표피니까. 그런데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건 가죽이라고 많이들 통용을 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한지 가죽을 주로 사용하는데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는 파인애플 섬유를 이용해서 파인애플 가죽도 있고 그다음에 사과 가죽도 있고 다양한 이제 식물성 가죽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죽이라고 하면 무조건 동물의 표피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각종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게 비건 가죽인 거네요. 네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되게 우수성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친환경 비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되게 오랜 시간 핸드메이드 디자이너이다 뭐 작가다 이런 식으로 불린 게 한 16년 차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남들처럼 재봉틀 하나 놓고 천을 이제 직선 받기 위해서 처음 만든 게 에코백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저는 통가죽 공예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창작하는 삶을 살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낸 거를 누군가는 또 소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기왕에 내가 창작자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일,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로 연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동물 가죽도 참 좋아는 했어요. 잘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게 계속 이제 건강 이슈, 환경 이슈, 저희가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ESG 이런 쪽을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 미래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제가 이 시점에서는 소재를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동물 보호도 되면서 그러니까 예쁜데 무해한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전환을 하게 됐죠. 친환경, 뭐 비건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네. 좋은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건이 좋은 이유? 일단은 지금 계속 탄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동물 가죽을 제가 이제 정말 이탈리아 뭐 토스카나의 뭐 베지터블 가죽 최고급 프리미엄 가죽을 많이 써봤었어요. 그런데 정말 일부 몇 개의 가죽을 빼고는 그 염료를 입히는 과정에서 또 화학적인 공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 되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는 저희를 포함해서 어쨌든 기후 감수성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어려운 이 지구 환경에 아이를 낳아놨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책임감과 미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비건이나 에코를 선택하는 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유별난 사람들의 일부의 선택이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보면 식물
식물성 가죽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게 기술이 요새 너무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공 방식,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질감, 텍스처, 색감 이런 것들이 더 다양화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되게 다변화돼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뭐 브랜드 가방이 아니더라도 내 개성을 좀 표현하는 거면 돼. 또는 가벼우면 돼. 또는 나는 방수가 돼야 돼. 이런 욕구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다양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기술력들도 지금 현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가격도 가죽 가방 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급스러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품격을 해치지 않는 어떤 스타일리시함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얼마예요? 요거 지금 작은 것들은 얘가 이렇게 안에 요것도 필요하신 분은 이너백까지 다 이렇게 있어요. 얘도 플라스틱 재생 섬유거든요. 그래서 땅에 매립하면 얘나 다 생분해되는 성분들이에요. 아, 진짜요? 사용을 할 때는 눈비 맞아도 되고 굉장히 실용적인데 내가 더 이상 얘를 쓰지 않게 되면 지구의 흙으로 돌아가요. 다 분해가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트로 했을 때 얘는 한 6만 원대? 아, 세트를 했을 때? 네. 와. 근데 이거 써는 거 생각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네요. 그쵸. 네. 그냥 볼 게 아니네. 네. 근데 되게 오밀조밀 잘 만드셨어요. 네. 저는 또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니고 저도요. 태생 보부상이에요. 근데 맨날 뭘 찾아요. 맞아, 못 맞아. 찾아. 맞아.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해요. 딱 한 나눠져 번에 있는 이렇게 거. 보여야지 그나마 찾을 수 있어서. 내가 넣은 자리에 딱 네. 근데 썩는다는 게 진짜 마음에 드네요. 맨날 뭐 물건 쓸 때마다 요즘에는 사실 되게 죄책감이 들죠. 네. 진짜 느껴요. 네. 뭐 커피 머신 예를 들면 캡슐 많이 맞아요. 마시잖아요. 맞아요. 캡슐 이거 쓰레기 될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뭔가 환경에 해가 되고 쓰레기가 되는 걸 사는 걸 죄책감을 느끼는데 만드는 사람은 더 하죠. 그걸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단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창작을 하는데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환경에 유해하다? 그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사회에 대해나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에서 출발한 게 지금 알고 잡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런 물건을 만들면서 환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맞아. 세상이니까 네. 저만 좋은 세상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